우리가 시작이 없어서 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는데요. 너무 잘하시는 분이니까 간단하게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배재대 교수, 제4.3연구소장, 17대, 18, 19, 20대에서 사선 국회의원, 한일이원연맹 회장, 한국몽골이원친선협회장, 그리고 주일본 특명 정권 대사를 역임하신 강창일 대사님을 소개해 오르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습니다. 예, 강 대사님께서 몸이 좀 불편하신 관계로 이제 앉아서 편안하게 이제 강연을 할 건데요. 여기 참석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편안하게 강연을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다리가 일본 가서 대사하다가 침대에서 넘어졌어. 그냥 아킬레스건이 거기가 잘라져 가지고 더 나빠졌어. 안 그래도 다리가 부실한데. 그래도 이제 오히려 건강은 더 좋아졌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요즘 지팡이 짚고 다니고 있습니다. 예. 앉아서 말씀드린 거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요즘 대사를 정치판이 개판이 돼서 도저히 부끄러워서 국회를 못 해먹겠더라고요. 그래서 2020년에 불출마 선언해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불쏘시개 돼야 할 테니 좀 정치 개혁, 정치 혁신하라. 정치판이 달라져야 된다. 옛날에 동물국회 하다가 19대 20대 식물국회가 됐어요. 부끄러워서 배지를 달고 다니지를 못하겠어. 여러 차례 경고를 했어. 너희들 이제는 대통령 탄핵이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너희들 탄핵을 당한다. 그래서 했더니 아무도 그래서 원행이하고 나들만 나왔더라고. 그러다가 젊은 사람들 몇 사람이 뭐 비례대표님이 들어간 거 외에는 뭐 솔직히 얘기해서 요즘 개판이에요. 정치판 수준이 우리 때보다 훨씬 낮아졌어. 국회가 아주 깝깝해 죽었어요. 이제 이번에 아마 큰 변혁의 시대가 올 거예요. 국회 이런 식으로 하면 진짜 국민으로부터 탄핵받는다. 그래서 이제 불출마 선언해서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주일대사로 가게 됐어요. 예. 제가 일본서 옛날에 무려 10년 있었나? 8년 있다가 그 다음에 일본에 도쿄대학에 또 1년 개원연구원으로 가 있으면서 또 한일연맹 간사장 회장하면서 일본 시인들이 좀 많죠. 그리고 뭐 여기 우리 일본 총영사가 왔는데 저분보다 내가 일본 역사 더 잘 알아. 아시겠어요? 내가 귀에 보다 내가 일본 사람들 만나면 일본 역사 막 강의해줘. 뭐 그런 농담이고요. 요즘 대사하면서 제가 이제 다시 이제 대학교 교수 때로 머리가 돌아와 버렸어요. 시간이 나니까 이제 컴퓨터에 앉아서 글 쓰고 옛날 썼던 논문들 읽고 하다 보니까 완전 교수가 돼버렸어. 학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리고 정치 국회의원 할 때에 뭐 어디 한여름에 선몽 좋은 꿈인지 한겨울의 악몽인지 아주 아득한 옛날 같아요. 그 일이 그렇게 오래 한지도 뭐 3년 전인 얘기인데 아주 옛날 얘기 같아. 그래서 내가 그 세계가 어떻게 살아왔지 이런 생각을 요즘 자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정치하는 사람들 박쳐주세요. 진짜 헌신의 자리입니다. 정치하는데 욕하지 말라고. 완전 희생과 봉사정신 가지고 헌신 자기 시간이 하나도 없어.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국회를 하면서. 금요일 제도 내려와서 뭐 저녁에 또 술 좋아하니까 매일 사람들하고 술 먹고 다니고 민원 듣고 토요일 일요일날은 낮에는 사무실에서
지역 사람들 민원 듣고 이렇게 한 번도 자기 시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근데 뭐 국회의원들이 뭐 별 사람들 다 있어. 사기꾼도 있고 뭐 그냥 이 꿈꾸는 놈들도 있고 별 놈들 다 있어요. 그래도 오랫동안 국회의원 하면서 한 번도 불미스러운 일 없이 다들 여러분 덕분에 도민 여러분 덕분에 그래도 무탈 사고 없이 끝낼 수 있고 명예롭게 끝낼 수 있어서 정말 이 도민 여러분들께 늘 이 고마움을 느끼고 있죠. 그래서 요즘 시대 증언록이라는 책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고마우신 분들 또 기록으로 남겨두고 싶고요. 주일대사까지 갔다 온 거죠. 오늘도 출판사에 가서 교정 좀 보다가 왔어요. 사진도 많이 들어가요. 사진도 역사 자료이니까 사진들도 많이 넣었어요. 일본 대사 때 그렇고 그래서 거기에 저는 하나 써놓은 거 있어요. 제주도에 대해서 이거 간단히 시간이 충분히 읽어볼게요. 제주도가 어떤 곳이냐? 격절이 섬이다. 격절 잘라진 섬이다. 수탈과 착취의 섬이다. 그리고 아픔의 섬이다. 이렇게 부제를 달고 웬만에 써봤어요. 참고로 읽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제주 사람들에게는 섬 사람이라고 하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옛날 비행기도 없죠. 지도도 없고 몇천 년 동안 제주 사람들이 제주에서 살면서 한라산 큰 산이 있고 태평양이 있잖아요. 이게 우주라. 우리 제주 사람들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제주 사람은 우주 중심적 사고를 갖고 있어요. 우리 제주 사람들이 그렇게 통이 컸어요. 지도가 나온 다음에 봤더니 이게 섬인가 지금이 알고 있는 거예요. 뭐 옛날 비행기 어디 있어요. 그래서 재미있는 게 있어요. 제주도가 좀 전문 용어가 되는데 바퀴컷의 신라 가면은 알에서 나요. 알. 난생 신화라고 그러는데 건국신화 난생. 김수로왕은 뭐 어디 뭐 인도에서 누구 건너고 뭐 거기도 알에서 나오죠. 고구려 쪽에는 뭐 해모스님은 이거는 뭐 당군 조선은 저 하늘에서 내려와서 나무를 타고 뭐 환단, 뭐 환인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나와요. 근데 창조 신화가 없어요. 창조를 하지 않아. 그런데 제주도는 창조 신화가 있어요. 설문대 할망 같은 신화 같은 경우는 뭐 오줌 쌌더니 바다가 되고 뭐 똥을 쌌더니 육지가 되고 숨을 쉬었더니 바람이 되고 창조 신화가 나와요. 아주 웅대하죠. 또 신 할망당 조사 보면 알 수 있는데 신이 18,000이에요. 제주도 18,000명이에요. 18,000 신이 있어요. 그런데 일본이 그래요. 일본은 아마 14,000 정도가 신도에 가면 14,000 정도 신이 나오고 거기도 천조 대신 아마테라스 옥감이라고 거기도 창조 신화예요. 뭐 해서 뭐 세상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막 이런 신화들이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일본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북방 민족은 유목민들이 돼서 흘러오죠. 그런데 이제 우리 남방이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는 본래 토착민들 여기는 그 자체가 우주가 돼서 그래요. 우주가.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우주 중심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한국 사람도 제주 사람도 우주 중심이라는 생각을 가져요. 스케일이 제주 사람이 스케일이 커요. 지금 쪼잔하지가 않았어요. 또 하나는 참고로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거는 한 5,000년 전에는 일본 제주도 대륙이 전부 연결돼 있었어요. 그게 이제 그 빙하가 녹으면서 바다가 돼서 지금도
이 저 바다가 돼서 이제 섬이 되고 막 이런 거예요. 일부터 다 연결이 돼 있었어요. 5천년 그러니까 간빙기 빙하가 녹을 때에 바다가 생기면서 이제 멀어지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에는 블랙베어, 황곰, 곰 유적도 나와요. 저 어디 그 어디죠? 곰 유적 나온 데가 한 3, 40년을 발굴해서 유명한 어디 동굴에서 곰뼈가 나와요. 그 곰이 뭐 저 만주나 저 시베리아 쪽에 있는데 제주도에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때는 이제 같이 연결돼 있었어 그래요. 제주도가. 그 다음에 점점 이제 바다가 깊어지면서 이제 일본하고 떨어지고 이제 대륙하고도 떨어지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이제 점점 바다가 이제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 3천 전에는 뭐 강처럼 왔다 갔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도 교류가 참 많았어요. 2, 3년 전부터. 그래서 근데 이제 제주도가 한반도 대륙이죠. 그러니까 제주도는 그 전에 30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800년 전에 중국의 그 기록을 보게 되면은 이 남방족이라 북방족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머리도 하지 않고 뭐 옷도 입지 않고 뭐 바다에서 뭐 하고 뭐하고 이런 게 중국의 위지 동의전에 나와요. 또 일본도 이제 그런 일본에 대해서 그 비슷한 기록이 나와요. 이 일본에서도 위지 동의전에 나와요. 예. 그러니까 AD 300년, 지금 1800년에 그런 기록이 나와서 비슷하더라고요. 그때 일본도 부족 국가 차원이고, 그러니까 문명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게 청동기하고 철 이걸 가져야 국가가 생겨요. 그러니까 청동기 가지고 이제 부족 국가, 고대 국가는 철이 있어야 해요. 철. 예, 청동기하고 철하면 싸움이 안 돼, 제비가 안 돼. 철감이 이기죠. 돌하고 청동기하고 싸우면 청동기가 이기죠. 이렇게 해서 사회가 이제 점점 부족 국가가 되고 고대 국가가 만들어지고 이런 겁니다. 예, 그렇게 보면 대충 보면은 우리가 한 2000년 전에는 이제 뭐 부족 연합 정도고 뭐 신라 고구려 백제가 있어 부족 연합. 그다음에 가야 지방에 마음 변한친한 가야, 금관가야, 고령가야 등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고령가와 가야, 금관가와 김매가 가야 지방인데 김매도 쇠금자 씁니다. 예. 철이 많이 생각한데 신라 있죠. 신라 설화벌이라고 하는데 설화벌이 쇠벌이라는 게 쇠가 나온대. 철기를 사용해. 그러니까 지금 저 우리 총영사 있으니까 잠깐 아시라고 하는 얘기인데 일본에서 가야 쪽에서 일본으로 건너가요. 이 쇠가 철기가. 그래서 일본도 이제 고대 국가가 크기 야마타이 같은 거 고대 국가가 나오기 시작해요. 일본에서. 그래서 일본에 가면은 가라 무슨 뜻이에요? 가라. 외국에서 온 걸 가라. 그죠. 가라. 예, 태권도 있죠. 태권도를 일본에서는 공수대라고 그래요. 하늘공자 써요. 하늘공자. 중국의 당나라도 당수도라고 그래요. 태권도 보고. 이것도 외국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본래 어디서 나왔느냐? 이 가야에서 나온 말이에요. 외국, 또 어떤 데는 대륙, 어떤 데는 하늘, 막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때 뭐 일본하고 자꾸 왔다 갔다 했을 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재밌어요. 뭐 역사를 막 창조 상상을 아주 소설처럼. 일본 역사 보면 재밌어요. 막 그냥 뭐 자기네가 지배했다 뭐 했다 막 이렇게 막 써나게. 역사라는 건 정치예요. 역사가. 예, 정치의 역사화라고 하는데 그 자체가 정치예요. 이거 옛날에 있잖아요. 그 전두환이가 대통령 되면 저희는 전봉준이 후손이다. 전봉준 후손이라고 하면서 저 전략에서 온 이 전시 집안 위대한 이런 식으로 막 한다고. 전두환이 아버지인가 할아버지는 손으로 호랑이 잡고 이런 얘기들 막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곧 역사는 정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재미있는 거예요. 상상을 자꾸 하면서 창작하는 거예요. 현재 필요에 의해서 자기 현재 필요에 의해서. 그러니까 역사 사료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사료 비판하면서 체크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우리 제주도가 한반도에 고대 왕국이라 제주도와 고대 왕국 고량부 고량부를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화살을 고량부 신화에 보면 재미있어요. 고량부는 또 서울 한반도가 달라요. 땅속에서 나오잖아요. 예? 저기 신라니 저 가야는 달걀에서 나오는데, 그다음에 저 고구려는 유목민이니까 해모수 강에서 나오고 막 그래요. 그 당구는 저 하늘에서 내려보는데 가야는 저기 우리 제주도는 삼성역 땅에서 나와. 땅에서 고량부 삼성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고대 왕국 시대예요. 부족 국가 정도 차원일 거예요. 부족 국가 정도. 그렇게 해서 독립적인 나라 하나 만들었는데 자꾸 육지에 나가서 해적질도 하고 도둑질도 막 하고 그래요. 제주도 사람들이 해적질 바다에서. 그러니까 백제가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복속시켜요. 복속. 백제가 복속시켜. 그게 486년인가 정식으로 이제 백제 땅이 됐죠. 복속. 백제 때에. 그 다음에 고량부 삼성 중에서 문대림 선생님이 와 있는데,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들어온 성씨가 문씨예요. 문씨 보고도 성주라고 했어요. 제주도에서는 성주. 고려 초기에 성주. 고량부 왕 문성주 성주라고 했어요. 제일 먼저 들어왔어요. 이 제주도의 성씨 중에서 제일 많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말이죠. 중앙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서울에서는 제주도에 논도 없고 밭도 없고 뜯어먹을 게 없어. 그런데 또 제주도는 섬이기 때문에 이른바 왕토라고 그래요. 왕이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해변가의 경작지 이것만 빼놓고는 좀 왕이 땅이에요. 산 전부 다가. 왕이 땅이니까 세금 내야죠. 세금 화전민들이 와서 막 농사죠. 그런데 관리가 와가지고 목사가 와가지고 좋은 사람은 선정 덕을 베푸는데 나쁜 목사는 와가지고 너 왕이 땅이야 세금 내놔 이래.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래서 밀란이 자꾸 민중항쟁이 나는 거예요. 제주도에서. 그러니까 그때부터 조선 후기 때부터 제주도가 가장 밀란이 많아요. 1860년 개밀란, 당성칠이 난, 그다음에 1901년 생각나죠? 이재수의 난, 이런 식으로 그냥 밀란이 계속 나요. 그러니까 우리 제사님이 정의로워요. 남이 탄압보고 수탈하니까 못 참겠다 들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괜히 뺏어가잖아요. 그럼 일어서야지 가서 당하면 하겠어요? 근데 목사가 와서 선정을 베풀게 되면 공덕비도 세워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어디 가면 목사들이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예. 이게 본래는
일본과 경제 투쟁으로 시작합니다. 세금 안 내겠다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정치 투쟁으로 발전해나요. 예, 몸싸움 하는 거예요. 몸의 소리가 나오는 거야. 나 밥 세 개 먹겠는데 안 줘. 그래서 몸의 소리가 나오죠. 그래서 관리들하고 처절하게 싸우죠. 그 이재순한테는 천주교도들은 프랑스가 뒤 배경이 있잖아요. 천주교도들을 무려 황사병 증거 있는데 한 700명 정도 죽여버렸어. 이재수 등등이 제주시를 진격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들고 일어서가지고 그때 또 여자들 제주 성에까지 들어가 점령을 했어요. 이 여자들이 또 앞장서요. 철저항전 노선을 주장하면서. 그러다가 프랑스 광군이고 프랑스군이 와서 도망치고 해서 좀 구자까지 가서 진압을 당했죠. 예. 그래서 이제 강무검 그다음에 이재순에 다 서울에 끌려가서 사형을 당했던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이 대정몽생들 무서워요. 주로 일어나는 게 대정이야. 주로 밀란 나는 게 대정이에요. 거기가 전부 화전터거든요. 그게 일어난 이유가 있어요. 제주시는 이제 뭐 목사들 거기서 농토인데 대정 쪽이 전부 왕의 땅이에요. 여기에서 세금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싸움할 수밖에 없어요. 대정에서 시작해서 정의골로 넘어가. 그 한쪽은 이쪽 모관골, 성내골을 모관이라고 그래요. 이 제주성 모관골로 이렇게 들어와서 합류해서 이제 밀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예. 참고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제주도는 여러분 이 바다가 이 격절시키는 매개가 아닙니다. 연결고리입니다. 연결시켜 바다가. 사람들은 옛날에 조용필인가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으면 그 일본 노래인데 부산항에 돌아와요. 그거 잘못 알고 있어요. 육지로 연결되지 않고 바다로 강으로 사회는 연결되는 거예요. 강으로 바다로. 저 바다가 있어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뭐 그래서 부산항에 돌아와요. 그 노래에서 이거 공부 안 했구나 막 그런 얘기. 그 조용필이죠.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으면 조용필일 거예요. 바다가 조용필하면 아니라 아니 조용필 아닙니다. 노래가 다릅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그런 노래 없어요? 있어. 그런 노래 있어. 조용필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겠구만. 그러면 그런 노래 있었어요. 그래서 제주도가 남양 이 남방 전 동남아시아 중국 일본 한반도의 거점 가운데 있어요. 제주도가 잘 지도 보세요. 가운데 있어. 그것은 뭔가 하니까 전략적 요충지라고 하는 게 전략적 요충지. 그러니까 지금도 전 세계가 제주도 주목해요. 전 세계가. 그래서 이 바다를 통해서 우리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지금 다 1000년 전에도 중국 건너가다 제주도 들려서 여기서 물 얻어먹고 중국으로 가고 또 중국에서도 오다가 일본으로 건너가고 그러니까 서복이 신화가 나오죠. 중국에서 제주도 와서 그 진시황 때 와서 뭐 평생 영생하려고 하다가 제주도 왔다가 일본으로 가요. 제주도에서 서귀포에 서복이 막 유적들에서 서복 학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일본으로 건너갔어요.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일본의 그 옛날 스님들 사찰 기록 보면은 12, 3세기 때 제주도 통해서 자꾸 중국 가고 제주도 중국에서도 일본 가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 하나 이거는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알뜰이 비행장 있죠. 알뜰이 비행장 모슬포에
알트로 비행장. 그 일제시대 때 1931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일본은 공군이 없어요. 공군이 없이 해군, 공항대가 있고 항공대가 있고 육군의 항공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 침략해야 되니까 1931년도에 알트리 비행장을 만들었어요. 다음에 그때도 이 정보 이 탐지들 해가지고 미국에서 자꾸 이 제도에 폭격을 했어요. 미군들이 1945년도 얘기예요. 44년도부터 미국이 오키나와 점령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주도로 올라고 했어. 그러니까 제주도는 그냥 가까워요. 오키나와에서 직접 일본 규슈로 갔다가는 멀어. 제주도 왔다가 일본 본토를 공격하려고 했어요. 일본 본토로. 이것을 일본에서 암호 해독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았어. 이 다음에 제주도에서 마지막 전투를 하자. 일본 본토 가기 전에. 이걸 일본 자료는 결전 제7호 작전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1944년도부터 지금 제주 비행장 일본 육군에서 제주 비행장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건 육군 공항이에요. 지금 현재 제주 비행장이 해군이 아니고. 그래서 무려 8만 명의 관동군이 제주로 건너왔어요. 건너왔는데 일본군 중에서 제일 싸움 잘하는 게 관동군이에요. 소련을 상대해야 되니까 제일 싸움을 잘해요. 저 동남아 갔던 일본군들 싸움 잘 못했어요. 최정예 부대예요. 관동군이. 8만이 와서 거주하다가 일본이 망해가지고 이제 돌아갔어요. 일본이 그때 돌아갔는데 뭐 에피소드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A도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일본 군이 가면서 관동에서 갖고 온 금괴를 안 갖고 가고 제주도도 숨겨놨다 이거야. 일본에서 간혹 와가지고 금괴 찾으려고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고 일본에서 허가받아가지고 금괴. 여기가 뭐 성판하게 있다, 어승성에 있다 그런데 나는 서광리 일본군 주둔군 사령부가 거기 있었거든. 서광리에 있었잖아. 언젠가는 어째 나올 거예요. 엄청난 금괴가 숨겨져서 제주도 땅에. 근데 못 갖고 들어갔습니다. 숨겨져 있을 거예요. 이게 근래는 없는데 몇 년까지도 자꾸 찾으러 와요. 그런 일도 이제 참고로 알아서 놔두고요. 제주도가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미군이 포기를 못해요. 제주도를 포기를 할 수가 없어. 이건 중국 커버할 수 있고 일본도 커버할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일본이 망한 다음에 이제 중국을 이제 겨냥해야 되니까 1947년 우리나라 건국하기 전에 정부 수립하기 전에 47년 7월 1일 날 자로 제주도를 전라도에서 빼내가지고 제주도로 승격을 시켰어요. 미국의 속셈은 뭐냐? 제주도를 장악하겠다. 제주도를 가져야 된다. 이거죠. 미국으로서는. 그게 1947년 7월 1일 날 그래서 독립시킨 거예요. 그전에 늘 전라도에 백제시대 때부터 1500년 동안 백제시대 때부터 한반도 우리 고려 조선 거기에 그 하나의 군 전라남도의 군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독립된 이제 도로 진급하자마자 터진 게 4.3이에요. 4.3. 이게 제주도에서는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미국으로서도. 그래서 이제 미군정 시기 때 이른바 3.1 발포 사건이 나고 그 다음에 도민들이 들고 일어서서 무장공기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문에 제주도민은 처절한 피해 보복을 당했죠. 4.3 때문에. 권력의 사유군 한라산을 붉게 물들였어요. 또한
폭력에 저항하고 살아남는 과정에서 분열과 반목, 살상과 파괴가 자행되었죠. 그 후유증과 상처는 아직도 완전히 아물지 못한 채 제주인의 가슴을 억누르고 있어요. 이제 4.3 특별법이 만들어서 4.3 특별법도 알아야 됩니다. 예? 김대중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려서 1999년도 12월에 4.3 특별법을 만들었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유족들에게 우리 국가가 공권력에서 주겠다. 유족에게 사과했고 그리고 4.3 행사날 와서 참배했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4번 내리 4.3 진상규명에 오셨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말기에 제주 4.3은 완전히 배보상, 진상규명과 함께 배보상이 이루어져서 현재 그 유족들에게 돈들이 이제 지급되고 있죠. 그게 이제 그래서 우리 제주도의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가장 모범적인 케이스입니다. 남아공의 만델라 정권도 흑인과 백인 간의 화해를 했는데도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인권 문제로 접근해 가지고 가장 우리는 뭐 누구 가해자 뭐 죽이자 뭐 이런 얘기를 안 해요. 뭐 그 사람들을 피해 주자. 우리의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 명예회복 시켜달라. 뭐 이거죠. 연좌제 때문에 얼마나 고생들 많이 했어요. 그 위에 자손들도. 그걸 이제 해달라. 뭐 이런 시민운동이 이제 성공을 해서 세계적으로 가장 모범된 케이스가 됐고 그리고 저희들은 평화의 섬으로 우뚝 설 수 있었다. 여러분들은 잊어버리지 말고 그런데 역사 속에는 말이죠. 그 이상한 사람들이 좀 있어요. 제가 옛날에 4.3 운동할 때 참 청춘을 다 바쳤다 할 정도 4.3 운동에 열심히 했는데 김대중 대통령 때 국회에서 심포지엄 하는데도 그 우익골 동들이 와가지고 막 데모해. 김대중 대통령 때예요. 막 싸움들하고 몸부림하고 또 제주도에서도 막 이상한 사람들 막 이상한 헛소리 하는 사람들 좀 있어. 왜 그런지 못해서 사람 죽은 거 억울하잖아요. 그런 사람 신원해 달라는데 그걸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들 우리 제주 사람들도 좀 있더라고. 제주 사람들도 이해가 안 돼. 그 사람 제주 사람 아닌가? 그 하늘에 계신 영령들 어찌 만나려고 하는 거?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 것들이. 일단 이제 그래서 제가 참 제주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서로를 존중할 줄 알고 옳고 그름을 명확히 표현할 수 있는 정의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방 어디를 둘러봐도 싱싱한 녹음이 우거지고 그 속에서 바지런한 사람들과 환경이 서로를 다독이며 오묘한 아름다움을 만들어냅니다. 제주는 아름다운 섬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향 제주를 사랑합니다. 이게 어느 책에 제가 이제 서문에 썼던 것을 이제 뭐 중간에 이제 뭐 다른 내용 들어갔습니다만은 이제 그걸 하고 이제 역사를 한번 살펴보죠. 아까 뭐 중간에 나오긴 나왔습니다만은 아까 우주 중심의 신화 시대, 신화의 시대 아까 말씀했죠. 뭐 신이 18,000이 있고 막 그런 거. 이거는 할망당 본풀이에서 나오는 귀신들의 신들이에요. 나오죠. 그리고 아까 창조 신화가 나오죠. 그다음에 탐나 왕국 시대도 아까 좀 설명했는데 삼성열 신화는 부족 국가의 신화예요. 근데 거기 활 쏘는 게 나오거든요. 삼성이 어떻게 나오느냐? 일도동은 뭐 여기 활 쏘았지 여기고 이도동은 더 멀리, 삼도동은 더 멀리 이렇게 해서 삼성혈이라는 게 나와요. 활싸움 해가지고
그러니까 활이 등장한다. 이런 국가가 지배 피지배 계급이 생겼다는 얘기가 되죠. 이게 그거는 제가 보면서는 삼성이 본래 있는데 북방에서 이 좀 우수한 문명을 가진 북방에서 제주로 유입되기 시작한다. 이래서 본래 제주 토착민들하고 대륙에서 건너온 사람들하고 이제 혼혈이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고인돌 문화라가 있죠. 고인돌이라고 있어요. 어디 가서 보면 제주에 몇 군데 있어요. 한 2100년, 200년 정도의 고인돌이 나오는데 그 고인돌이라는 게 바로 이제 부족국가 시대, 예, 청동기 시대의 그 문화의 유적입니다. 예, 제주에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아까 탐나 왕국 시대가 예, 만들어졌죠. 아까 복소 495년, 498년에 백소에 오고 그러다가 고려 태조 때 10세기 때에 제주도가 복속시킨 다음에 고려 때에 성주라는 호칭을 줬어요. 제주 왕한테. 그리고 그 다음에 말이죠. 이제 그래서 탐나 왕국에서 이제 고려의 하나의 군으로 편입된 거예요. 탐나 왕국에서. 그다음에 조선 시대로 넘어. 그다음에 이제 원나라 알죠. 그러니까 1270년, 그러니까 지금 800년 전에 원나라가 이렇게 몽골족이죠. 원나라가 중국 원나라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려를 장악을 했죠. 고려. 그리고 제주도를 장악을 했어요. 그런데 제주도를 장악만 하면 좋은데 직할지로 만들어버렸어요. 직할지. 고려를, 제주도를. 왜냐? 일본 치려고. 여기서 말을 키워가지고 일본 공격하려고 제주도를 말 키우는 곳으로 만들어놨어요. 제주도를. 원나라가. 그래서 이제 이른바 그리고 삼별초난이라고 있는데 지금 저 한파들이 가면 삼별초 이거 기념관도 있고 합니다. 예? 삼별초난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김통종 장군에 와서 이제 반란을 일으켰죠. 이게 1270년이에요. 이게 문제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진압 돼버렸죠. 삼별초가 저항운동하다가 진압이 됐는데 이제 원나라가 망해버렸어. 명나라한테 원나라가 망해버리니까 여기 그때 한 100여 명이 있었어요. 100여 명이 돌아가지를 못해. 죽으러 건너면 맞아요. 고려로 건너가도 맞아 죽을 거고. 그 제도 그대로 살아버려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몽골족하고 많이 혼혈이 돼 있고 도라르방 있죠. 뭐 남방이나 거짓말이에요. 그 몽골의 그 원령들이 있어요. 도라르방 원령들이 뭐 남방에도 그런 거 이 거성 문화라고 있긴데 그거하고는 달라요. 우리 제주도 사람들 말에 몽골 말도 많이 있죠. 또 우리 제주 사람들이 또 몽골한테 하도 다니니까 그런 거 있어요. 몽골놈. 그럼 몽골놈. 그러니까 그들이 유목민은 또 재미있는 게 현지체주의예요. 절대 유목민은 와이프 안 데리고 가요. 이게 재밌는 게 해적하고 해적 그리고 유목민족은 장자 상속의 막둥이 상속이에요. 그리고 와이프를 안 데리고 다녀요. 와이프를. 그게 남미 지금 아메리카들이 남미. 그러니까 지금 저기 뭐 축구도 잘하고 아르헨티나니 뭐 브라질이 축구 잘하잖아요. 좀 혼혈이에요. 그뭘 해적 집단이 건너갔거든요. 근데 카나다하고 미국은 앵글로색슨족 하고 프랑스 그쪽에서 건너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카나다는 이제 프랑스 쪽하고 앵글로색슨이 영국 여기가 짬뽕되어 있고 여기는 와이프를 데리고 다녀요. 근데 남미는 전부 다 혼혈돼 가지고 얼굴도 틀리고 말도 스페인어들 많이 쓰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이제 와이프가 제도 여자가 다 당한 거지 뭐. 예? 그런데 그래서 이것은 몽골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국회 날 때 한몽골 의원 외교협회 회장을 했어요. 그래서 지원도 많이 해주고 또 몽골 사람들 만나면 전혀 얼굴에 우리하고 위화감이 없어. 얼굴 똑같아. 우리가 가면 몽골도 복잡해요. 예, 저 서쪽으로 가면 좀 틀리고 이제 동쪽으로 오면 우리하고 똑같아. 잘생겨서 인물 좋아요. 몽골.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몽골족이거든요. 예, 그런 거 그래서 몽골 사람 많이 초청했구만요. 나 돈도 많이 도와줬어요. 한 5천원 콘트라 통해서 5천원 보내줬어. 뭐 만날 때만 돈 달라. 그래서 알았어. 뭐 제주에도 몽골 총리도 부르고 뭐 국회의장도 부르고 제주도에 많이 불러서 이 교류도 하고 또 제주대학교 모 교수는 그 몽골 학교 회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몽골하고 교류를 많이 몽골 사람들 그걸 많이 알고 있어요. 예. 예.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몽골족입니다. 원래.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짬뽕 되는 게 있죠. 우리가 이 인종적으로 모두 위대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 인종적으로 보면 원몽고족이니까 우리가. 예, 중국 한족하고는 달라요. 중국의 한족하고는. 중국이 어순도 다르잖아요. 이 말 어순. 예? 예, 우리는 일본하고 우리하고 뭐 몽골 같은 어순이 똑같아요. 우리나라 다녀오죠. 해가지고. 이거 본래 우리가 몽골 피예요. 거기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한 900년 전에 이제 다시 이제 우리가 결합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조선 왕조 시대를 봅시다. 예. 제주도가 이제 제주 사람이 참 공부 많이 하고 이 학구열이 참 제주 사람이 높습니다. 학구열이. 저는 깜짝 놀란 게 여학생들 중학교 때부터 서울로 유학을 보내요. 일제시대 때예요. 그러니까 최정숙 초대 교육감 여자분 있죠. 유관순 우리 저 열사하고 동창이에요. 이화 여전. 중학교 때 유학을 가더라고. 그다음에 고수선 제도 최초의 의사 선생님 고수선 할머니. 여기서 중학교 때 유학을 갔더라고. 와, 어떻게 중학교 때 여학생들을 유학을 보내? 그 이유가 있어요. 그다음에 참고로 제가 일본에 유학할 때 봤더니 이거 벌써 30년, 40년 전인데 유학할 때 봤더니 그때 우리 제일동포 중에서 자기 이름으로 책 한 권 낸 사람이 한 26명이 있어요. 26명 중에서 18사람이 제일 사람이에요. 제일동포 중에서. 그게 전부 일본 가서 공부를 해. 참 향양열이. 왜냐? 제1급 정치범이 와서 그래요. 제1급 정치범. 그러니까 쪼잔한 정치범들은 저기 저 강화도 보내고 목포까지 이렇게 하고 제주까지 안 보내요. 큰 대역죄인들 정치범 이런 저를 제주도 보내. 이 사람들은 이제 최고급 양반 아니에요. 양반이니까 우리 제주 여자분들 고생 많이 했지. 막 일 시켜. 지는 공부하고 여자분들은 해녀하면서 막 일들 하고 막 그런 꼴이에요. 그래서 가끔가다 말이나 이제 소나 물이나 주러 다니고 앉아서 하얀 노릇하고 공부만 해. 그런데 공부열이 되게 높은 거예요. 공부. 그러니까 여러분 광해군 있죠. 제주에서 죽었어요. 광해군 제주시에서. 다음에 대종교 만든 나철. 이거 그저께인가 우리 뭐였는고 개천절 아니에요? 그 나철 대종교 나철 선생이 그 뭐인데 그분도 제주도에 와서 그다음에 노론 조선왕조시대 노론의 최고 거북이라고 하는 송시열이 있어요. 그분네
김정, 송시열 등등이 제동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만든 게 오연이라는 게 그 사람들 이름이에요. 오현. 이 오연 옛날 저 오연단이 있는데 거기에 아마 뭐 하나 만들었었는가 봐요. 이 서당 같은 거 만들어서 해서 그걸 계승한다고 해서 오연 고등학교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오연. 전부 쟁쟁한 건물들. 뭐 광해군, 나철, 뭐 다음에 김윤식, 그 최고의 정치가라고 하는 온건개혁파 김윤식, 그다음에 추사 김정희 모소패 김정 기념관 있죠. 최고의 서희가 세안도 쓴 그린 김정희, 여기도 모소패에 와서 저 살았죠. 박영용, 예, 박영용이라고 철종의 사위예요. 박영용도 저희도 유배를 왔었어요. 근데 뭐 여기서 죽은 사람도 있고 유배 와서, 그리고 다시 복권돼서 서울 올라간 사람도 있고. 근데 갈 때 와이프 데리고 애들 데리고 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애들 안 데리고 와. 그대로. 그 후손들이 이제 저희도 도착성이 되는 거죠. 예. 그런 전통이 있어서 저희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보세요. 일제시대 때에 서원자가, 우리가 인구가 1%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4,500명 정도가 서원받았는데, 독립운동하면서 서원받았는데 제주 사람들이 450명이래요. 서원자가. 벌써 45명 정도 되면 좋은데 그렇게 서원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 돌아가셨는데 서울에 가서 해방 직후에 저 종로 이가에 YMCA 그 뒤에 가잖아요. 너 거기 어디야? 제주도입니다 하면 술 공짜로 먹을 때, 야, 제주 사람 위대하다고. 독립운동가 많이 배출됐다고. 물론 사회운동했던 사람도 있고 뭐 했던 사람도 있고 뭐 했던 사람도 있고 많이 있었기, 그렇게 위대하다고 술 공짜로도 먹었대요. 제주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에피소드가 참 많아요. 그 강지원 교수라고 유명한 제주도 그 역사학자가 그런 얘기 해주더라고요. 자기가 그때 서울의 동국대학교에서 뭐 교편 생활인가 할 때 제주도에 술 공짜로 주더라고. 예, 그런 일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다음에 4.3을 만났잖아요. 그때 사람이 쪼잔해졌어. 우리 제주 사람들이 쪼잔해졌어. 난 이걸 참 이렇게 쪼잔해지면서 국민으로서 통합이라고 하는데 국민으로 묶어지는 거야. 대한민국 국민으로 묶어지는 거예요. 하도 피해 학살을 당해놓으니까 막 노라고 얘기 못해. 노라고 아니라고. 이거 칼 맞아 죽을까 총 맞아 죽을까 봐서. 그다음부터 이제 1947년도 보세요. 지금까지 제주도에 야당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제가 내려오기 전까지 17대 이전까지. 그때 생각해 보세요. 현호봉, 양정규, 홍병철 이렇게 이 사람들이 하다가 몇십 년 하다가 자유당 때부터 해방 직후에 정부 수립 직후에 좀 이 야당했던 사람이 좀 있는데도 제대로 활동을 못했어요. 그 다음에 형경대, 그 다음에 변정일, 또 하나 누구더라? 양경규. 그 사람들 제주도 역사를 전부 60년을 제주도 정치를 지배했어요. 왜냐? 이거 잘못하다가 이거 노라고 했다가 칼 맞아 죽을 거, 총 맞아 죽을 것 같거든. 아니라고 얘기를 못해. 4.3 특별법이 만들어진 것은 저는 정신적 해방을 줬다. 이제는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제주 사람들이 자신감 가지고. 그거 틀렸습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 이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 되면서. 그래서 17대 때부터 저희들 전 서기 우리 뭐 당이 틀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열린우리당, 민주당이 지금 계속 5대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도지사까지 민주당이 먹었어. 왜 서울 가면 요즘 아주 신나다니까. 제대로 완전히 해방구래, 해방구. 대한민국에 전라도도 이런 경우가 없어요. 전라도 무소속도 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야, 제대로 해방구다. 막 나한테 막 그냥 박수 치고 막 그래요. 해방됐다고. 그래서 이제야 제주 사람들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자신감들을 이제 갖게 되지 않느냐. 저는 사상이 풀려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리고 또 하나 참고로 얘기해 줄게요. 여운형이라고 아시겠어요? 여운형 선생이라고. 참 여운형이가 그때에 해방 직후에 건국동맹 건준을 만들었죠. 여운형 씨가 인기 넘버원이었어요. 대통령의 사람은 여운형이다라고 했어요. 그때에 이 사람 좌우도 없이 그냥 여운형, 뭐 국가로부터 서운 받고 여운형 있는데, 이거 김구 선생은 되게 우익이죠. 아주 철저한 민족주의자고, 이승만은 외교 독립론 하면서 정치 잘하는 사람이고, 이승만이는 그 본인은 있죠. 옛날부터 독립운동했기 때문에 이승만이는. 그래서 그때 인기 넘버원은 송성 누구예요? 여운형이에요. 그런데 1947년 나라가 만들어지기 전에 47년 7월에 7월 29일인가 23일인가 암살당했어요. 우익 테러리스트들한테 암살당했어요. 지금도 누가 죽였는지 몰라.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거기에 비서실장이 우리 제주 사람이에요. 이 여운형 선생이 암살당할 때에 앞자리에 앉았던 게 고경흠 씨라고. 누구냐? 여기 알 사람 있어요. 고리여진 아나운서 아시겠어요? 고리여진. 젊은 애들은 모르지. 대한민국 KBS 아나운서고 미스 탐나도 있었고, 여기 동문통의 전 거기 며느리인데 미스 탐나도 있었고 KBS 아나운서였어요. 이게 80 지금 살아계시면 82인데 이분의 아버지예요. 고경흠 씨가 아주 유명한 커뮤니스트예요. 아주 그러니까 서울에서 장안에 유명해. 고경흠 씨 하게 되면. 그래서 고경흠 씨가 그 되면 송성철이라고 있는데, 송성철 저 구자 사람인데, 송성철이 해녀투쟁 때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해녀투쟁 때 우리가 70여 명 정도 감옥 들어갔을 거예요. 해녀투쟁 때 체포된 게 1932년도에 거기에 추동해서 이제 대전 형무소에 끌려갔어. 이때 마침 여운형이가 또 대전 형무소에 있었어요. 1932년도에. 똘똘하거든. 그래서 몇 년 살고 나와가지고 송성철 씨는 나와가지고 어디 들어갔어요? 일본으로 튀었어요. 거기서 이제 또 독립운동을 한 거예요. 오사카 쪽에서. 그래서 1939년가 감옥 들어가가지고 또 계속 감옥만 서가지고 독립운동하다가, 그래가지고 1945년도 일본이 패망하면서 석방됐어요. 대단했어요 당시에. 뭐 전 세계가 공산화될 것 같은 세상이었거든요. 그래서 공산당 중앙위원 후보였어요. 이 송성철 씨가. 그런데 여운형이가 좌측에서 박헌영이를 봐가 계속 공격을 하잖아요. 여운형이를. 좀 불악지다 뭐 등등등등하고. 그래가지고 자기 힘이 딸리니까 송성철이를 귀국시켜서 감옥에서 만난 동지니까 사위를 삼았어.
사이를 삼아서 제일 큰 사이 연안구라고 있어요. 연안구. 연안구를 사이로 삼아서 그다음에 올라가서 이렇게 북경 중국 대사까지 하다가 숙청당했어. 또 김일성이한테. 그 사촌들 여기 오리춘들이 제주도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반북한 운동 열심히 일본서. 근데 그분도 돌아가셨을 거야. 여기에 또 사촌인가 오촌도에 내가 잘 아는 후배도 있어요. 일본 나오고 한 후배도 있고 한데 그만큼 중앙에서 엄청나게 활동을 제주 사람들이 많이 했어요. 많이 배우고. 그래서 제주 사람 보면 정의로운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 이 불행한 만남, 이 불행한 만남을 통해서 이제 대한민국 국민 떳떳한 국민이 되었는데 이제는 떳떳하게 자기 할 수 있는 세상을 맞이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서 이제 쪼잔하지 말고 우리가 동북아시아의 중심지다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우리 조상들은 통 크게 놀았다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이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 제주만큼 아름다운 섬 없어요. 전 세계 어디다 하와이 뭐 전 세계 다녀보세요. 3박 4일에 바다도 있고 동굴도 있고 예? 산도 있고 전 세계 이런 곳이 없어. 원저 가지고 예? 주상절리를 보세요. 전 세계에 이런 곳 없어요. 뭐 하와이가 길쭉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천혜의 보고예요. 그래서 제주도는 이른바 세계 속의 다이아몬드 금강석이에요. 제주도가. 여러분들 스스로 알고 있어야 돼. 이런 것들을. 그리고 이제 평화의 섬으로 우뚝 이제 서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가. 이걸 아셔야 된다. 유네스코 상관왕 보세요. 예? 세계 자연유산, 지질공원, 생물권 보존지역. 이 제도를 잘 지켜나가야 해. 지금부터 우리는. 잘 지켜내야 되고 관광객 많이 온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전부 그냥 뭐 쓰레기통만 남고 쓰레기만 남고. 진짜 이제는 좀 총량제해야 될 거. 관광객 총량제. 인프라 구축도 안 됐는데 그냥 오면 그냥 교통만. 돈 버는 건 뭐 큰 대형 항공사나 돈 벌고. 예? 그리고 큰 호텔. 그 제도 사람들 자본이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전 세계는 그래요. 아름다운 섬인 경우는 어느 정도 제한을 둡니다. 예? 섬에 올 때는 총량제. 그래서 요번에는 뭐 입도세 내자고 이게 입도세는 말이 좀 이상해서 그런데 당연히 내야 돼요. 환경보존비 내야 돼. 환경보존비. 입도세라니까 뭐 뺏기는 것 같은데 큰돈 다 이거 비행기 타고 오면 뭐 돈 1,000원이라도 내라 이거요. 그래서 우리 쓰레기도 지울 거 아닙니까? 이게 입도세라고 해서 막 악질 언론에서 그냥 입도세니까 뭐 제주도 입도세 받냐고. 나 그런 얘기. 안 와도 돼 제주도 당신네들 말이야. 너무 많아 제주도 와서 시끄럽기만 하고 딱값만 올려놓고 막 이런 식으로 농담하는데 또 지혜를 잘 짜가지고 또 이해를 시켜야죠. 이 중앙에 왜 제주도에 관광객이 오면 입도세를 내야 환경보존비를 내야 되느냐 이걸 잘 설득시키면 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제주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제주사람이 뭐요? 우선은 민족을 얘기할 때는 그런 얘기합니다. 언어 공동체라고 그래요. 언어. 이제 제주도말 공동체가 있어 우리. 두 번째는 문화 공동체예요. 문화를 같이 공유해요. 세 번째는 이제 역사 공동체, 역사를 공유한다고 민족이라는 게. 그래서 저는 이제 제주도정에도 얘기하고 싶고 제주교육청에도 얘기하고 싶은 게 탐나 역사 공부 제대로 시켜달라. 이거를 부탁드리고 싶고요. 현경사장 도연 아니라 좀 열심히 하시오.
탐나 사교육, 그 제주어 지켜야 됩니다. 제주어를. 요즘 제주어 없어. 여러분들 제주도 사투리 잘 모를 걸 나도 많이 잊어버려서. 우리는 나 대학교 다닐 때는 근데 이기문 선생님 있는데 나보고 불러 수업하는데 국어국문학 선생인데 나보고 불러서 제주 사투리 한번 써보래. 얘가 나보고 해서 주는 거라. 뼈를 뭐라고 그래.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이 납니까? 아 때. 이게 지금 제주 사투리를 잊어버리고 있다. 야 꽝이다 꽝. 지금도 막 어릴 때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서울 살고 막 하다 보니까 제주 사투리 점점 잊어버려. 이 다음에 이 지금 젊은 친구들 세대 되게 되면 제주 사람 제주말 전부 잊어버릴 거예요. 그 어찌할 거야. 나는 그래서 서울 사람들 대학교 다닐 때 친구들 만나면 야 외국어 하나 더 알고 있다. 그래서 나도 그래. 나 외국어 하나 더 알아. 자기가 제주 여행 갔더니 하나도 못 알아듣거든. 제주도를. 그 지금 제주도 원어가 보존되는 건 오사카예요. 오사카 이쿠노쿠라고 제주 사람이 살고 있는 거. 거기 가면 제주도 사람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가 본래 한반도에서 건너다 보니까 표준어를 쓰죠. 예, 어요자 붙이면 서울 말이에요, 우리 말이. 그러니까 학자들이 하면은 15세기 때 서울 양반이 쓰던 말이 제주 말이라고 한 600년 전에 양반이 쓰던 말이 제주 사투리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다음에 점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바람도 세고 뭐니까 이 참 언어 경제성이라고 해요. 말 길게 안 해. 왕방강 뜻이 통하거든요. 와서 봐서 왕방 와서 봐서 간다. 이걸 세 마디로 해버려요. 세 글자로. 6글자가 필요 없어. 왕방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또 저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다음에 국회 나면서 제 사람들 자주 만나니까 전화할 때도 제 사람하고 통화할 때는 제주 사투리가 나와요. 그럼 택시기사가 나한테 제주도입니까? 물어봐. 그럼 모르겠대. 그러니까 제 사람 만나면 제주 사투리 계속 쓰게 되는데 평소 때는 서울말 쓰고 나도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주도 교육청에서도 탐나어 교육을 따로 과목을 만들어서 시켜야 된다. 역사 공부도 시키고. 이건 제주도와 제주도 교육청이 좀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